저기요, 손님. 안녕하세요. 여기 아무나 강미래입니다. 오는 데 처음 아닌데요. 뵙겠습니다. 웨이터의 목소리가 낮았다. 낮은데 또렷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강미래는 문을 열고 막 들어서던 참이었다. 오른손에 가방, 왼손엔 버스 환승 카드. 패스트푸드점 로고가 박힌 모자를 버스 안에서 벗어 가방에 쑤셔 넣었지만 머리카락은 이미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유니폼 위에 걸친 카디건은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얇았고 신발 밑창에는 어디서 밟은 것인지 모를 얼룩이 있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했다. 조용한데 꽉 차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닿는 소리,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소리가 먼저 알려주는 곳이었다. 웨이터가 다시 다가왔다. 예약하셨어요? 네, 윤서진 씨 자리에 왔습니다. 잠깐 멈춤이 있었다. 1초도 안 되는 멈춤이었지만 강미래는 느꼈다.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재조정이라고 해야 할까? 웨이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쪽 창가 자리였다. 레스토랑에서 가장 빛이 좋은 자리라는 건 강미래도 알 수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흰 테이블보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 윤서진이 앉아 있었다. 윤서진, 박재원의 어머니, 강미래가 사귀는 사람의 어머니.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재원에게서 사진을 본 적 있었다. 사진에서 봤을 때도 단정한 사람이었는데 실물은 그 이상이었다. 어디 하나 흐트러진 곳이 없었다. 머리카락부터 구두 코끝까지. 손목에 찬 시계는 강미래가 이름을 아는 브랜드였는데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강미래도 대충 알고 있었다. 강미래 석 달치 알바비보다 비쌀 것이다. 강미래가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강미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강미래가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들었는데 돌아보지 않았다. 잠깐 지나고 나서야 천천히 시선을 걷었다. 강미래를 아래 위로 한번 봤다. 훑었다는 표현이 맞았다. 정수리에서 신발 밑창까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앉아요. 강미래가 앉았다. 앉으라는 말을 해줬다는 게 다행인 자리였다. 늦었네요. 시간에 맞게 왔습니다. 나는 15분 전에 왔거든요. 말투에 날이 없었다. 날이 없는 게 더 무서웠다. 날이 있으면 맞받아칠 수라도 있는데 날이 없는 말은 잡을 수가 없었다. 강미래는 무릎 위에 냅킨을 올려놓았다. 웨이터가 왔다. 생수 한 병이요. 윤서진이 말했다. 2명이 앉아 있었다. 1명 몫이었다.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강미래는 물을 주문하지 않았다. 먼저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거리가 보였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천천히 걷는 사람들. 기름 냄새 나는 패스트푸드 유니폼 차림의 사람은 이 거리 어디에도 없었다. 그 옷은 뭐예요?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일하다 바로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일이요. 네. 어디서요? 햄버거 가게입니다. 윤서진이 그 단어를 한 번 더 발음했다. 햄버거. 첫 번째 발음은 확인이었다. 두 번째는 정리였다. 강미래는 그 두 번째 발음 안에서 자신이 이미 어떤 칸에 분류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말 한마디로 서랍 안에 넣어버리는 사람이었다. 닫힌 서랍. 열쇠도 없는. 메뉴판을 건네받지 못했다. 생수가 나왔다. 윤서진 앞에만 놓였다.
웨이터는 강미래 쪽에는 놓지 않았다. 강미래가 요청하지 않았으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 것이다. 강미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다. 손등에 어제 튀긴 기름이 닿아 생긴 작은 얼룩이 있었다. 카디건 소매로 가려지지 않는 자리였다. 윤서진이 그것을 봤다. 보고 있다는 걸 티내지 않으면서 봤다. 재원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강미래가 말을 끊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윤서진의 눈이 처음으로 강미래의 얼굴 위에 정확히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을 끊는 버릇이 있군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한 말인데. 강미래는 입술을 다물었다. 사과도 변명도 설명도 전부 틀린 답인 것 같은 자리였다. 어떤 말을 해도 이 여자의 손에 들어가면 무기가 될 것 같았다. 윤서진이 가방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다. 조용히 열어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강미래 쪽으로 밀지는 않았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다. 이분이 우리 집 드나드는 스타일리스트예요. 이번 주에 한번 가봐요. 내 이름 대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강미래는 명함을 내려다봤다. 짚지 않았다. 저는 지금 모습 그대로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레스토랑 안이 여전히 조용했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따뜻하고 여유로운 웃음소리. 강미래가 앉아있는 자리와는 다른 온도였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윤서진이 메뉴를 말하는 동안 강미래는 창밖을 봤다. 주문이 끝나고 웨이터가 강미래에게 시선을 넘겼다. 강미래가 메뉴판을 달라고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이분은 괜찮아요. 윤서진이 웨이터에게 말했다. 먹지 말라는 뜻이었다.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강미래는 손을 걷었다. 배가 고팠다.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서 일했고 중간에 밥을 먹지 못했다. 속에서 소리가 날까봐 배에 힘을 줬다. 재원이가 어릴 때부터 눈이 높았어요. 윤서진이 말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강미래는 그 말의 의도를 잠깐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셨습니다. 윤서진이 강미래를 봤다. 이번엔 좀 달랐다. 뭔가를 재는 눈이었다. 분류하는 게 아니라 무게를 재는 눈. 말은 잘하네요. 저는 재원 씨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음식이 나왔다. 강미래 앞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다. 윤서진은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포크를 들고 냅킨을 무릎 위에 바르게 폈다. 식사 예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의 동작이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된 사람이었다. 강미래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배에 힘을 주고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무릎 위에 얹고 1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날 이후 어쩐 일로 강미래는 오셨어요, 재원에게 그냥 아무 네가 말도 보고 하지 싶어서. 않았다. 재원이 그래요? 물었다. 어- 엄마 만났어? 어땠어? 괜찮았어. 진짜? 응. 재원이 전화기 너머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안도의 숨이었다. 강미래는 그 숨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안도하고 싶어서 안도하는 게 아니라 안도하고 싶어서 강미래의 말을 믿기로 한 것 같았다. 재원은 이 상황에서 중간에 끼인 사람이었다. 강미래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다음 만남은 열흘 뒤였다. 재원이 기획팀 회의가 길어졌다며 늦는다고 했다. 윤서진과 강미래가 먼저 만나서 기다리기로 했다. 장소는 백화점 문화센터 근처 카페. 윤서진이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강미래는 알바가 없는 날이었다. 그날은 제대로 준비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화장도 했다. 가방도 들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단정한 것들로 골랐다.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윤서진을 기다리는데 윤서진이 혼자 오지 않았다. 낯선 여자가 함께였다. 비슷한 또래였다. 강미래보다 두세 살 많아 보였다. 차림새가 강미래와는 달랐다. 브랜드 가방, 단정한 원피스,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귀에 작은 진주 귀걸이. 어울렸다.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강미래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어떤 직감 같은 것을 느꼈다. 좋지 않은 직감이었다. 아, 왔어요? 윤서진이 들어오며 말했다. 반가운 척하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쪽은 이하은이에요. 재원이 대학 동기.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하은이 웃으며 인사했다. 아기는 없는 얼굴이었다. 진짜로 아기가 없는 얼굴이었다. 강미래는 그게 더 복잡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면 그냥 경계하면 되는데 이하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윤서진의 계획 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 있는 사람. 강미래가 인사했다. 강미래예요. 재원 씨 여자친구입니다. 이하은이 잠깐 멈췄다가 웃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윤서진이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하은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온 것 같았다. 셋이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강미래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제일 싼 거였다. 대화가 시작됐다. 윤서진이 이하은에게 물었다. 요즘 일은 어때요? 바쁘죠. 뭐? 이번 달에 사건이 좀 많아서요. 어떤 분야예요? 주로 기업 자문이요. 그리고 가족법 쪽도 조금씩 보고 있고요. 가족법. 강미래는 그 단어가 귀에 걸렸다. 윤서진이 선택한 단어가 아니라 이하은이 자연스럽게 꺼낸 단어인데도 이 공간에서 그 단어가 이상하게 울렸다. 재원이는 기획팀이죠? 회사 일은 어때요, 요즘? 윤서진이 이하은에게 물었다. 재원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하은이 웃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못 봤어요. 바쁘다고만 하던데. 맞아요. 요즘 야근이 많다고. 밥은 제대로 먹는지. 강미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재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미래가 없는 대화였다. 강미래가 앉아 있는데 강미래가 없는 공간처럼 대화가 흘렀다. 이하은이 강미래를 봤다. 미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직접 물어봐주는 사람이었다. 강미래는 조금 고마웠다. 지금은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요? 사회복지사요. 1급 준비 중이에요. 오, 대단하다. 쉽지 않은 시험인데. 그러게요. 쉽지 않더라고요. 윤서진이 커피를 마셨다. 이 대화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끼어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강미래 혼자 느끼게 되어 있었다. 1시간 뒤 재원이 도착했다. 헐레벌떡 들어왔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늦었다. 회의가. 그러다 이하은을 봤다. 하은아? 오랜만이다. 재원아. 재원이 강미래를 봤다. 강미래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다는 웃음이었다. 재원은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다. 미간이 조금 찌푸려졌다가 펴졌다. 자리에 앉으면서 재원이 강미래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잡았다. 윤서진이 그것을 봤다. 보고 있다는 걸 티내지 않으면서 봤다. 그 뒤로 재원아, 한 달이 너 지났다. 단 거 먹어야지. 그 한 달 괜찮아, 동안 엄마. 강미래는 미래가 좋아하는 윤서진을 3번 더 마주쳤다. 재원아, 너 단... 2번은 재원과 함께였다. 한 번은 혼자였다. 재원과 함께였던 2번 중 첫 번째는 재원의 생일이었다.
재원은 강미래와 둘이서 보내고 싶다고 했다. 강미래가 예약한 식당이 있었다. 재원이 좋아하는 파스타집. 특별한 곳은 아니었지만 재원이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다. 강미래가 2달 전부터 기억해뒀다가 미리 예약을 했다. 식당에 도착했는데 윤서진이 먼저 와 있었다. 재원이 굳었다. 엄마, 오늘은 지나가다 생각났어. 오늘 재원이 생일이잖아. 밥이나 같이 먹자. 재원이 강미래를 봤다. 강미래는 재원의 눈 안에서 여러 가지가 뒤섞이는 걸 봤다. 미안함, 당혹스러움, 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 강미래가 먼저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같이 드시죠. 윤서진이 강미래를 봤다. 그럴게요. 셋이 앉았다. 강미래가 예약한 자리였는데 갑자기 2명이 3명이 되었다. 웨이터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다. 메뉴판을 새로 받았다. 와인 리스트를 봤다. 재원이 강미래에게 뭐 마실지 물었다. 저녁 식사 3시간 동안 윤서진은 재원하고만 이야기했다. 강미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화제가 달라졌다. 재원이 억지로 강미래를 끼워 넣으려 했다. 미래가 이 동네 자주 와. 여기 알아? 어머니, 오늘 문화센터 어떠셨어요? 재원이 강미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윤서진이 재원의 이름을 불렀다. 재원아, 내 회사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재원아, 요즘 밥은 제대로 먹어. 재원아, 재원아. 강미래는 파스타를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영리하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그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디저트가 나왔다. 재원이 강미래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권했다. 오늘 생일 주인공은 재원인데 재원이 강미래한테 케이크를 권했다. 윤서진이 그것을 봤다. 재원아, 너 단 거 먹어야지. 괜찮아, 엄마. 미래가 좋아하는 거야. 잠깐의 정적이 있었다. 윤서진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우리 재원이 단 거 좋아하는 거 아직도 몰라요. 미래 씨? 강미래가 고개를 들었다. 알아요. 재원 씨가 저한테 권한 거예요. 그래도 생일 주인공이 먹어야지. 재원이 말했다. 엄마, 됐어. 뭐가 됐어? 내 아들 생일인데 내가. 엄마. 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윤서진이 말을 멈췄다. 강미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케이크를 재원 쪽으로 밀었다. 재원 씨 드세요. 저는 배 불러요. 재원이 강미래를 봤다. 강미래가 눈으로 말했다. 괜찮아. 먹어. 나는 진짜 괜찮아. 재원이 포크를 들었다. 케이크를 한 입 먹었다. 맛있다고 하지 않았다. 맛없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먹었다. 그게 이 저녁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2번째 마주침은 쇼핑몰에서였다. 강미래가 혼자 장을 보러 갔다가 3층 통로에서 윤서진과 마주쳤다. 이번엔 이하은이 없었다. 윤서진 혼자였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강미래도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 미래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2 사람은 잠깐 서 있었다. 뭐 사러 왔어요? 장 보려고요. 냉장고가 좀 비어서요. 직접 해 먹어요? 네. 자취하니까요.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원이한테도 좀 해줘요. 그 애 혼자 살면서 뭘 먹는지 걱정이야. 강미래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생각했다. 걱정에서 나온 말인지 다른 데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가끔 해줘요. 잘하나요, 요리? 배우는 중이에요. 윤서진이 강미래의 장바구니를 잠깐 봤다. 두부, 계란, 파, 당근. 싸고 가벼운 재료들이었다. 윤서진의 쇼핑백 안에는
브랜드 포장지가 보였다. 그럼 윤서진이 먼저 돌아섰다. 강미래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다. 저 사람이 내 어떤 면을 보고 있는 건지 아직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 만남이었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윤서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시간 돼요? 다 같이 저녁이나. 재원이한테는 얘기했어요. 청담동 일식집이에요. 내가 예약할게요. 강미래는 그 문자를 5번 읽었다. 5번 모두 다른 뜻으로 읽혔다. 금요일은 강미래의 알바 시간이었다. 오후 6시부터 밤 11시. 강미래는 시프트를 바꿔보려고 동료에게 부탁했다. 부탁했는데 안 됐다. 다른 사람도 없었다. 점장한테도 말해봤지만 금요일 저녁은 사람이 제일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재원에게 전화했다. 나 그날 6시부터 알바야. 시프트 못 바꿨어. 엄마한테 날짜 바꿔달라고 할게. 아니야. 내가 좀 늦게 갈게. 미래야, 억지로 안 해도. 괜찮아. 가고 싶어.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재원이 윤서진에게 따지면 윤서진은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강미래에게 돌려줄 것이다. 강미래는 이미 그 방식을 알고 있었다. 소리 없이, 날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알바 마감이 10시 50분이었다. 청담동 일식집까지 버스로 20분. 택시를 타면 더 빠르지만 택시비가 아까웠다. 유니폼을 벗고 가방 안에 넣어둔 블라우스로 갈아입으려 했는데 탈의실이 사용 중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코트를 걸쳐 입고 뛰었다. 일식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11시 15분이었다. 테이블에 재원과 윤서진이 있었다. 그리고 이하은도 있었다. 이하은이 어머니, 있다는 건 예상 죄송합니다. 못했다. 늦었어요. 재원도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강미래가 들어서자마자 재원이 일어났다. 미래야, 늦었지. 일 끝나고 바로 왔어. 아니야, 괜찮아. 재원이 강미래의 코트를 받아서 걸어줬다. 그 순간 유니폼 상의가 잠깐 보였다. 패스트푸드점 로고. 강미래가 코트 안으로 집어넣으려 했지만 재원이 이미 코트를 받아버린 뒤였다. 강미래는 그냥 앉았다. 유니폼 상에 그대로. 오셨어요. 윤서진이 말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이하은 씨는 알죠? 네. 안녕하세요. 이하은이 웃으며 물을 따라줬다. 좋은 사람이었다. 강미래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다. 음식이 이미 많이 나와 있었다. 강미래가 없는 자리에서 식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배고프죠? 이것저것 더 시켜요. 재원이 메뉴를 건넸다. 강미래는 가볍게 뭔가 시키려고 봤다. 됐어. 이미 많이 나왔잖아. 윤서진이 말했다. 어머니, 미래가 일하고 왔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게 일찍 오지. 재원이 입을 다물었다. 강미래가 말했다. 재원 씨, 저 돼지고기 한 접시만 더 시켜줄래요? 응, 시킬게. 윤서진이 강미래를 봤다. 강미래는 윤서진을 봤다.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가 오갔다. 말이 아닌 뭔가. 저녁 식사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재원이 애를 썼다. 강미래 이야기를 꺼내고 강미래를 대화에 끼워 넣으려 하고 강미래의 의견을 물었다. 윤서진은 그럴 때마다 이하은에게로 이야기를 돌렸다. 자연스럽게 기계처럼. 식사가 끝날 무렵 이하은이 화장실에 갔다. 재원이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강미래와 윤서진이 처음으로 단둘이 남았다. 테이블 위에 빈 그릇들이 있었다. 조용했다. 윤서진이 찻잔을 들었다. 천천히 마셨다.
강미래는 테이블을 봤다. 윤서진도 테이블을 봤다. 이하은 씨가 좋은 사람이죠. 네. 재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강미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울린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비슷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재원 씨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강미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가 힘들게 하시면 힘들죠. 윤서진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이하은이 돌아왔다. 재원도 돌아왔다. 공기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척했다. 자리를 파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강미래가 가방을 찾다가 테이블에 두고 온 걸 깨달았다. 먼저 내려가. 나 가방 두고 왔어. 내가 같이. 금방 와. 다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느렸다. 계단으로 뛰어올라 일식집 문을 열었다. 윤서진이 혼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들고 통화 중이었다. 강미래가 들어오는 걸 보지 못했다. 응, 오늘 데려왔는데 이하은이. 응, 같이 저녁 먹었어. 글쎄, 일식집에 유니폼 입고 왔어. 패스트푸드 유니폼. 냄새가 났다고. 아니, 재원이가 감싸니까 어떻게 못하지. 근데 있잖아. 그 앤 뭘 믿고 그러는지 몰라.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고 얼굴이 예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니까. 내가 이하은이를 옆에 놓고 보여주면 재원이도 알겠지 싶어서. 남자들이 그렇잖아. 옆에 놓고 비교해봐야 아는 거니까. 강미래는 멈춰 서 있었다. 문 바로 안쪽에 한 발짝도 더 들어가지 않은 채로 윤서진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전화기가 윤서진의 손 안에서 굳었다. 강미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자신의 가방을 봤다. 걸어갔다.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얼굴이 예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고, 남자들이 그렇잖아. 비교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다른 감각으로 왔다. 처음엔 수치심이었다. 그 다음엔 분노. 그 다음엔 이상하게도 명확함이었다. 이제 알았다. 이게 어떤 싸움인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주차장 입구에서 재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있었어? 늦어서 걱정했잖아. 가방 못 찾아서. 찾았어? 응. 재원이 강미래의 얼굴을 봤다. 뭔가를 느꼈을 것이다. 강미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을 것이다. 미래야, 괜찮아? 응, 배불러서 좀 무거운 것 같아. 재원이 강미래의 손을 잡았다. 강미래는 그 손을 잡았다. 꼭 쥐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강미래는 미래 사흘을 씨, 여기 기다렸다. 웬일이에요? 인사드리러 재원에게도 왔어요. 말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미래 씨, 들으면 재원이 바로 움직일 것이고 재원이 움직이면 이 일이 재원과 윤서진 사이의 문제가 되어버릴 것이다. 강미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강미래가 원하는 건 단순했다. 윤서진이 강미래를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게 전부였다. 사흘 동안 강미래는 조사를 했다. 재원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했다. 재원의 이모, 박재원의 아버지의 누나, 이름은 이정숙, 집안에서 가장 발언권 있는 사람. 윤서진도 이정숙의 눈치를 본다고 재원이 한 번 말한 적 있었다. 그리고 이정숙이 어떤 사람인지도 재원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었다. 까다롭지 않고 사람 보는 눈이 있고 겉모습보다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강미래는 그걸 기억해뒀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알 바가 없는 날이었다. 오전 10시
강미래는 옷장 앞에 서 있었다. 2시간을 골랐다.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단정한 것들을 꺼냈다. 흰 셔츠, 짙은 색 슬랙스, 낮은 굽의 구두. 브랜드가 없어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조합이었다. 화장도 했다. 평소에 잘하지 않는 화장이었지만 거울 앞에서 시간을 들였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예쁘지 않을 수도 있다. 배경이 없는 건 맞다. 스펙도 아직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버스를 타고 청담동으로 갔다. 그 백화점 앞에서 20분을 기다렸다. 이정숙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그 백화점에 온다고 재원에게서 들었다. 백화점 1층 꽃가게에서 꽃을 사고 3층 시계 매장에 들른 다음 4층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변하지 않는 루틴이라고 했다. 이정숙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미래는 봤다. 혼자가 아니었다. 윤서진이 함께였다. 강미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타이밍이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1층 꽃 가게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3층 시계 매장 앞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미래가 다가갔다. 어머니. 윤서진이 돌아봤다. 눈이 순간 굳었다가 사교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 미래 씨. 여기 웬일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정숙이 강미래를 봤다. 강미래가 이정숙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재원 씨 여자친구 강미래입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어요. 자주 뵈러 와야 하는데 제가 주중엔 시간이 없어서요. 이정숙이 강미래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어머, 이뻐라. 재원이 눈이 있네. 윤서진이 뭔가를 말하기 전에 강미래가 계속했다. 저 사실 요즘 직업이 좀 특이해서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햄버거 가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정숙이 아, 그래요? 하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낮에 공부하면서 생활비는 직접 버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1급 준비 중인데요. 내년 시험이에요. 실기 점수가 좋게 나와서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1급이요? 어머, 그거 어렵지 않아요? 네, 쉽진 않아요. 그래도 해보려고요. 대단하다, 진짜. 요즘 그런 마음 가진 젊은 사람이 어딨어. 이정숙이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미래는 느낄 수 있었다. 생활비는 제가 직접 버니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재원 씨도 저한테 뭘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서로 각자 버는 걸로 생활하고 저도 누구한테 기대서 살 생각이 없고요.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진을 봤다. 윤 여사, 이런 애가 어딨어. 요즘 이런 애 찾기 힘들다. 스스로 다 하는 애잖아. 윤서진이 웃었다. 입만 웃었다. 그러게요. 강미래가 윤서진의 눈을 봤다. 윤서진도 강미래의 눈을 봤다. 말이 없었는데 다 있었다. 강미래가 윤서진에게 말했다. 그날 일식집에서 제가 유니폼 입고 가서 실례됐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뭘. 근데 저 그날 들었어요. 이정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통화 내용이요. 윤서진의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래 관리해온 표정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련된 얼굴. 들었으면 다 알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미래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백화점 안이 조용했다. 형광등 빛이 균일하게 쏟아지는 복도.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세 사람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정숙이 강미래의 팔을 살짝 잡았다. 미래 씨,
나는 재원이가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리고 윤서진에게 말했다. 윤 여사, 이 앤 좀 달라. 단단해. 재원이 잘 만난 거야. 윤서진이 핸드백을 고쳐들었다. 강미래는 그 모습을 봤다. 핸드백을 고쳐드는 동작. 작은 동작이었지만 강미래는 그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소리 없는 소리. 이모님, 인사드리러 왔다가 시간을 너무 뺏었네요. 저는 이만 갈게요. 아이고, 바쁜 사람이 왔네. 재원이랑 밥 한번 같이 먹어요. 내가 살게. 감사합니다. 강미래가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강미래는 꽃가게를 지나쳤다. 노란 꽃이 있었다. 이름을 몰랐지만 예뻤다. 한 다발을 샀다. 별로 비싸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꽃을 들고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날 어머니 저녁 앞으로 저희 잘 윤서진에게서 지내봐요. 문자가 왔다.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내일 낮에 시간 돼요? 강미래는 그 문자를 읽고 재원에게 전화했다. 엄마한테 연락 왔어? 아니. 왜? 나한테 문자 왔어. 내일 만나자고. 재원이 잠깐 말이 없었다. 강미래는 재원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알 것 같았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술을 한번 깨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르는 표정. 미래야, 내가 같이. 아니야. 나 혼자 갈게. 왜 혼자야? 내가 가야 하는 자리야. 재원이가 가면 달라져. 뭐가 달라져? 나도. 재원아. 강미래가 이름을 부르자 재원이 멈췄다. 나 믿어? 당연하지. 그럼 기다려줘. 재원이 긴 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근데 끝나면 바로 전화해. 응. 다음 날 오후 2시 장소는 윤서진이 정했다. 강남구 조용한 카페였다. 상업적인 체인점이 아니라 작은 개인 카페. 아니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 강미래가 먼저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켰다.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봤다. 거리가 평화로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들 별 생각 없어 보였다. 강미래는 그게 부러웠다. 별 생각 없이 걸을 수 있는 그 얼굴들이. 윤서진이 들어왔다. 오늘은 좀 달랐다. 어딘가 힘을 뺀 것 같은 인상이었다. 여전히 단정했지만 가방이 평소보다 소박했다. 머리카락도 조금 덜 정돈된 것 같았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잠깐 아무 말도 없었다. 커피가 나왔다. 2잔. 이번엔 2잔이 나왔다. 강미래는 그것을 봤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먼저 말한 건 윤서진이었다. 그날은 말이 심했어요. 강미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배경이 없다는 건 맞습니다. 스펙도 지금은 없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윤서진이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다. 강미래는 그것을 처음 봤다. 항상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손이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2손으로 따뜻한 것을 감싸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재원이 아버지도 처음엔 가진 게 없었어요. 강미래가 조용히 윤서진을 봤다. 내가 골랐어요. 집에서 반대했지만 내가 데려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서. 말이 조금 느려졌다. 30년 지났어요. 지금은 잘 됐지.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재원이도 몰라. 재원이 아버지도 다 기억 못해. 강미래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재원이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해요. 처음부터 고생 없이. 그건 어머니 마음이겠죠.
그런데 왜 또 그런 선택을 재원 씨가 선택한 거예요? 윤서진이 강미래를 봤다. 그리고 저도 선택한 거고요. 당신이 뭘 믿고 저 자신을요. 침묵이 왔다. 긴 침묵이었다. 카페 안에서 커피 기계 소리가 들렸다. 바리스타가 뭔가 가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윤서진이 창밖을 봤다. 나도 그랬어요. 작은 목소리였다. 그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뭘 믿냐고 물으면 나 자신을 믿는다고 했을 거야. 강미래는 그 말 안에 있는 것들을 들으려 했다.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다. 그 안에 오래된 것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 갖고 있던 것들. 어머니도 그런 자리에 계셨던 거군요. 윤서진이 시선을 약간 비켰다. 비슷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윤서진이 잠깐 말이 없었다. 강미래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기다렸다. 버텼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그럴 겁니다. 윤서진이 강미래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오래 마주쳤다. 이번엔 서로 피하지 않았다. 그래요. 단 두 글자였다. 강미래는 그 두 글자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었다. 인정, 피로, 어떤 결정에 가까운 것,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들. 전부 그 두 글자 안에 있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재원이한테는 뭐라 하지 말아요. 윤서진이 먼저 말했다. 그 애가 알면 또 내 탓할 거니까. 강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저는 솔직하게 살 겁니다. 알아요. 유니폼 입고 오면 또 유니폼 입고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참아요. 강미래가 웃었다. 처음으로. 윤서진도 아주 조금 웃었다. 카페 안에 오후의 빛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테이블 위로, 식어가는 커피잔 위로, 유리창에 먼지가 조금 있었다. 먼지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서 작은 입자들이 흩어졌다. 강미래는 그 빛을 잠깐 봤다. 아주 오래된 것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재원에게 전화한 건 이 카페에서 영상이 나오고 좋았다면 좋아요, 알람 30분 설정해 주시면 뒤였다. 감사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이 바람이 영상이 불었다. 좋았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카디건 소매를 감사하겠습니다. 잡아당겼다. 잘 됐어? 응. 무슨 얘기했어? 말해도 돼? 응. 강미래는 잠깐 생각했다. 어머니도 힘들었던 사람이야. 재원이 잠깐 말이 없었다. 그게 무슨,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할머니 댁에서 반대했대. 아버지 배경이 없어서. 재원이 말이 없었다. 그거 몰랐지? 응, 몰랐어. 그니까 재원이가 잘 모르는 거 있어. 어머니 이야기. 버스가 왔다. 강미래가 탔다.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미래야. 왜? 고마워. 뭐가? 그냥 고마워. 강미래가 창밖을 봤다. 거리가 지나갔다. 가게들, 사람들, 나무들.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알바 없어. 진짜? 왜? 시프트 바꿨어. 그럼 만나자. 응. 근데 재원아. 응. 어디 비싼 데 가지 마. 왜? 내가 사고 싶어서. 재원이 웃었다. 어디 가려고? 내가 일하는데. 햄버거 가게? 응. 직원 할인 되냐? 당연하지. 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통화가 끝났다. 강미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늘이 조금씩 주황빛으로 바뀌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다들 자기 생각 속에 있었다.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강미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지나가는 것들을 봤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았다. 신발을 벗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폈다. 형광펜을 들었다. 사회복지사 1급 교재.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역사,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읽다가 멈췄다.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다. 윤서진이었다. 다음 주에 재원이 아버지도 알아요. 생일 지났는데 제대로 한 번 못 먹었어요. 같이 저녁 어때요? 물론 일 있으면 말하고. 강미래는 그 문자를 한 번 읽었다. 물론 일 있으면 말하고. 처음 나온 말이었다. 강미래의 일을 인정하는 문장. 배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전과는 달랐다. 강미래가 답장했다. 네 어머니. 갈게요. 일 없는 날 알려주시면 맞춰볼게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엎어놓았다. 다시 노트를 폈다. 형광펜을 들었다. 공부가 시작됐다. 2시간이 지났다. 강미래는 표시한 부분을 다시 읽었다.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옆에 메모를 달았다. 밑줄을 그었다. 별표를 쳤다. 자정이 가까웠다. 강미래는 교재를 덮었다. 기지개를 켰다. 천장을 봤다. 이 집에 혼자 산 지 3년이 됐다. 고향을 떠나서 처음엔 무서웠다. 그 다음엔 외로웠다. 그 다음엔 익숙해졌다. 지금은 이 공간이 자기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내가 만든 공간. 내가 벌어서 유지하는 공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공간. 강미래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잠깐 앉아 있었다. 내일 알바가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그 후에 도서관 가서 3시간 공부할 계획이었다. 저녁엔 재원이 밥 먹자고 했다. 별거 아닌 하루였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하루일 것이다. 강미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눈을 감았다. 금요일 어서 오후 오세요. 햄버거 5시. 입맛에 맞으세요? 강미래의 맛있어요. 알바 시간이 다행이에요. 시작됐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썼다. 카운터 앞에 섰다. 머리카락이 모자 안에서 납작하게 눌렸다. 손 위생 처리를 하고 장갑을 끼고 포스기를 확인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생들, 회사원들, 가족들. 다들 각자의 이유로 이 공간에 왔다. 강미래는 주문을 받았다. 웃으며 인사했다. 음식을 확인했다. 트레이를 닦았다. 이 일을 시작한 게 2년 반 전이었다. 처음엔 그냥 급했다. 돈이 필요했고 자리가 났고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퇴근하고 나면 바로 쓰러졌다. 2달째부터는 괜찮아졌다. 1년이 지나니까 이 공간이 익숙해졌다. 이상하게도 강미래는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불편했던 적은 있었다. 윤서진 앞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이 옷이 나를 설명하는 전부가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불편했다.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6시 50분. 문이 열렸다. 박재원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퇴근하고 바로 온 것 같았다. 재킷은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머리카락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난 것처럼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다. 강미래와 눈이 마주쳤다. 재원이 웃었다. 이유 없는 웃음이었다. 그냥 강미래를 보니까 웃는 것 같았다. 강미래가 먼저 말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재원이 메뉴판을 올려다봤다. 진지한 척하는 얼굴이었다. 음모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으면 어떻게 골라요? 그냥 마음이 끌리는 걸로요. 그럼 제일 비싼 걸로요. 뒤에 줄이 2명 있었다. 강미래가 주문을 받았다. 음료도 추가했다. 번호표를 건넸다. 재원이 번호표를 받으면서
강미래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잠깐 얹었다. 0.5초. 카운터 위에서 뒤에 서 있는 손님이 보지 못할 만큼 짧게. 강미래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 손님 주문을 받았다. 재원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번호가 불렸다. 재원이 트레이를 받았다.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다. 포장지를 반 접어 햄버거를 들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강미래가 카운터에서 그쪽을 봤다. 재원이 씹다가 카운터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재원이 엄지를 들었다. 강미래가 돌아섰다. 카운터 뒤에서 혼자 아주 조금 웃었다. 그 웃음은 손님들이 보지 못하는 방향이었다. 카운터 안쪽에서 포스기 옆에 서서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주방에서 패티 굽는 소리가 들렸다. 기름이 튀는 소리, 감자튀김이 나오는 소리, 음료기계 돌아가는 소리. 강미래는 그 소리들 안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다음 주문을 받고 포장을 확인하고 트레이를 닫고 또 주문을 받았다. 창가 자리에서 재원이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강미래는 그쪽을 자주 보지 않았다. 가끔 일 사이사이에 잠깐씩. 재원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먹었다. 다 먹고 나서 음료를 홀짝였다.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창밖을 보거나 카운터를 보거나. 7시쯤 됐을 때 매장 안에 저녁빛이 들어왔다. 유리창을 통해서 노을빛이었다. 주황색이고 조금 분홍빛이었다. 그 빛이 타일 바닥 위에 길게 누웠다. 기름 냄새가 났다. 햄버거 냄새가 났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였다. 재원이 창가에서 그 빛을 보고 있었다. 강미래도 잠깐 그 빛을 봤다. 카운터 안쪽에서 주문을 받다가 잠깐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냥 빛이었다. 특별한 빛이 아니었다. 매일 이 시간에 이 유리창으로 이 빛이 들어왔다. 강미래는 그 빛을 2년 반 동안 봤다. 오늘 그 빛이 조금 달라 보였다. 왜인지는 몰랐다. 그냥 달라 보였다. 강미래는 다음 손님에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등이 곧았다. 발이 땅을 딛고 있었다. 유니폼 안에서 납작하게 눌린 머리카락 아래에서 강미래는 서 있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게